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5G 올림픽을 만들고 있는 원희요입니다. 벌써 우리가 함께한 지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미션을 해결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G 올림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미션을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미션은요, 바로 바나나를 던진 범인은 누구입니다. 누군가가 5G 올림픽 경기장에 바나나를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치열한 경기가 열리고 있는 5G 올림픽 경기장인데요. 이 안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어떤 사건, 사고가 자꾸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자꾸 미끄러지고 있고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다치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어떤 일인지 뉴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보입니다. 5G 올림픽 경기장에서 정체불명의 투척물로 인해 선수들이 연달아 부상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누군가가 경기장에 계속 물건을 던져서 이 투척물 때문에 선수들이 그 투척물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계속 부상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지금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을 직접 만나봐야겠어요. 네, 경찰관을 만났는데요. 경찰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가 확보한 감시 카메라 장면을 함께 보시겠어요? 다행히 경기장 안에는 여러 가지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건의 장면들을 포착을 해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감시 카메라로 확보한 장면 안에는 어떤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이 감시 카메라가 포착한 사건의 현장인데요. 지금 보니까 선수가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발밑을 보니 바나나가 던져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나나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누군가가 도망가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그림자가 바나나를 던지고 도망가고 있는 범인인 것 같아요. 이 범인의 모습이 자세히 찍히지는 않았지만 그림자로 누군가가 바나나를 던지고 도망갔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됐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경찰을 만나봐야겠어요. 네, 저희 경찰도 범인을 잡기 위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범인이 잡힐 때까지 경기장이 조금 더 안전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범인을 잡는 동안 그동안 우리는 이 경기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경기장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럴 때 그 방법을 물어볼 수 있는 똑똑한 인공지능을 우리는 알고 있죠? 똑똑이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똑똑, 안전한 경기장을 만들 방법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당신의 비서 똑똑이입니다. 5G 기술로 보안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네, 5G 기술을 사용하면 경기장을 조금 더 안전하게, 즉 경기장의 보안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보안을 지킬 수 있을지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처럼 이 다양한 미래 기술들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보안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정보 보안이란 정보를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모든 일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데이터들의 암호를 걸고 해킹을 막는 일 등이 모두 보안을 위한 일인데요.
이 정보를 지키는 보안 활동은 무엇보다 24시간 동안 차질 없이, 빈틈없이 작동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5G 기술의 초저지연, 초고속 통신 기술을 사용해 정보 보안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빠르게 계산하고 데이터 처리에 지연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빈틈없는 보안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 5G 기술을 사용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모든 데이터들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5G 기술을 사용하면 우리의 정보들이 훨씬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보안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증 기술 또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잘 알고 있는 다양한 인증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 방법,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많이 쓰는 인증 기술인데요. 바로 지문 인식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모양의 지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문을 활용해서 인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얼굴 인증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라는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각각의 사람들의 얼굴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또 지문처럼 사람마다 가진 홍채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홍채를 사용해서 홍채 인식도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쓰이는 기술이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스마트 스피커로 명령을 내리면서 불 좀 켜줘. 오늘 뉴스가 어떤 뉴스가 있어? 오늘 날씨는 어때? 라고 질문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이 음성 인식이라는 인증 방법도 있고요. 또 사람의 손목을 통해서 정맥을 통해 인증을 할 수 있는 이 정맥 인증까지 다양한 사람의 인체, 신체를 활용을 해서 보안을 위해 인증하는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다양하고 편리한 형태의 보안을 위한 인증 방법들이 사용이 될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인증 방법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얼굴 인식을 사용해서 경기장을 한번 안전하게 지켜볼까요? 자, 경기장을 지키기 위한 미션을 시작을 할 건데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바나나를 던진 범인의 몽타주가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범인은 장난꾸러기 원숭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 즉 바나나를 던진 범인을 찾기 위해 바로 이 엠블록의 이미지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경기장을 좀 안전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엠블럭의 기능 중 스프라이트 확장 기능을 활용해서 그 안에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블럭의 다양한 기능 중 이미지 인식과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워본 기술이죠. 이 기계학습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원숭이와 원숭이가 아닌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게끔 한번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싶은 다양한 이미지를 준비해주세요. 저도 범인인 원숭이와 그 외에 다양한 동물의 이미지를 준비를 해서 이 원숭이와 원숭이가 아닌 동물들을 구분해서 범인과 범인이 아닌 것을 알아맞힐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범인인 원숭이의 몽타주가 그려진 이미지 카드와 그 범인인 원숭이와 구분이 되는 다른 동물들의 이미지 카드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주의를 할 점은요, 여러분들 엠블럼 인식을 통해 이미지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장 이상의 각기 다른 이미지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우리 엠블럭의 이미지 인식과 기계학습 기능을 사용해서 범인인 원숭이의 이미지를 인식했을 때에는 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다른 동물이 인식이 되었을 때에는 범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엠블럭을 함께 실행시켜 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엠블럭을 실행을 시켜보았고요. 엠블럭의 이미지 인식과 기계학습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럭을 사용해 본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해보았던 엔트리 혹은 다른 스크래치 같은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화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메뉴를 다 살펴보면 맞아요.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게끔
같은 블록들이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이미지 인식과 기계학습이라는 기능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메뉴의 탭 가장 아래쪽에 확장 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장 탭에 들어가게 되면 이 확장 센터라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곳에 우리 디바이스 확장이 아니라 스프라이트 확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확장에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인식 서비스 그리고 기계학습 이 두 가지 스프라이트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식 서비스와 기계학습을 각각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서비스를 추가를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기계학습도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계학습과 인식 서비스를 추가를 했고요. 우리가 인식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코딩을 할 수 있게끔 블록들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난번에 티처블 머신을 사용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우리 이번에 TM 여기 머신러닝 들어가서 학습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미지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와 원숭이가 아닌 동물들의 이미지를 우리가 입력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모델을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학습 모델을 클릭하게 되면요. 왠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워봤던 티처블 머신과 약간 비슷한 화면 구성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우리가 이미지들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카메라가 인식되어 있는 이 페이지 보이시죠? 카메라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동물 이미지를 최소 3장 이상 준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여기에 보면 모델 학습을 할 때 필요한 이미지가 3개 이상 이제 학습이 되어야 나중에 이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했던 동물의 이미지를 티처블 머신 때처럼 학습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페이지를 한번 다 보도록 할게요. 3가지의 각기 다른 이미지들, 모델을 넣어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 전체 목록이라는 곳을 클릭하게 되면 각각 모델의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는 원숭이의 이미지를 입력을 시킬 거니까 이 전체 목록 1번에 원숭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숭이라고 이름을 입력한 상태에서 이 이미지, 원숭이의 이미지를 입력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에 티처블 머신 사용했을 때랑 방법은 비슷합니다. 이 배우기를 꾹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시간만큼 이 이미지를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원숭이 이미지를 인식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위치가 달라져도 인식할 수 있게끔 여러 장의 원숭이 사진을 인식을 시켜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원숭이가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지만 우린 경기장을 출입하는 원숭이가 바나나 껍질을 던졌던 걸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나나를 들고 있을 때 원숭이 이미지도 인식을 시켜서 바나나를 든 원숭이도 구분해낼 수 있도록 한번 학습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자, 지금 원숭이가 이제 바나나를 들고 있는 이미지도 구해 보았는데요. 이 이미지도 학습을 시켜볼게요. 자, 꾹 배우기 버튼을 제가 꾹 클릭을 하면서 이 바나나를 든 원숭이도 클릭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켜 주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는 원숭이가 아닌 다른 동물들의 이미지를 한번 학습시켜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앵무새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앵무새 이름을 한번 전체 목록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앵무새. 자, 그럼 이 앵무새 이미지도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배우기 버튼을 계속 클릭하고 있으면 클릭하고 있는 시간만큼 이미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자, 위치에 상관없이 인식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학습을 시켜 주었고요. 자, 상단에 보면 26개의 예시, 즉 샘플이란 뜻이죠. 그래서 26장의 원숭이 사진이 입력되었고 13장의 앵무새 사진이 입력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강아지의 이미지를 한번 인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의 이름을, 데이터의 이름을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강아지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시켜주고, 마찬가지로 강아지가 이리저리 움직였을 때도 인식할 수 있게끔 이 배우기 버튼을 꾹 누르면서 강아지를 조금씩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들을 입력을 시켜 주었는데요. 위쪽 상단을 한번 살펴보면 원숭이 바나나 들고 있는 모습과 들고 있지 않은 모습 두 가지에서 26가지의 이미지 샘플을 입력을 시켜 주었고, 앵무새는 13가지 종류의 이미지 샘플, 마지막 강아지도 13가지 종류의 이미지 샘플을 입력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습 모델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학습 모델을 가지고 블록 코딩을 해서 이 원숭이와 원숭이가 아닌 동물을 구분해서 원숭이를 보면 범인이다 라고 외칠 수 있게끔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성한 모델은 모델 사용 버튼을 눌러 주어야 블록 코딩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 사용을 클릭할게요. 네, 모델 사용을 클릭해서 우리 아까 처음 본 엠블럭 화면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는 이 학습 모델 밑에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블럭들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 모델링, 트레이닝 시킨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코딩을 할 수 있게끔 블록이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인식 서비스와 이 기계학습 블록들을 사용해서 이 원숭이와 원숭이가 아닌 동물들을 구분을 해서 팬더가 범인이다 혹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끔 보안 시스템을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옌블럭도 다른 블록 코딩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필요한 이 블록들이 각각의 성질, 특성에 맞게끔 나뉘어져 있고요. 색깔로 구분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길게 늘어서 있는 탭들을 클릭하면 나에게 필요한 블록들을 끌고 와서 마치 블록을 조립을 하듯이 코딩용 블록들을 쌓아 나가서 내가 원하는 멋진 코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우리 보안 시스템을 만들 거니까요. 이 보안 시스템이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는지 그 시작 조건을 한번 먼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 탭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이벤트 탭을 클릭하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블록들이 보일 거예요. 나의 코딩이 언제 활성화가 될지, 언제 시작할지 그 시작 조건을 정해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초록색 깃발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엔트리의 시작하기 버튼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이 깃발을 클릭했을 때 나의 명령이 실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 깃발을 클릭했을 때 라는 블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깃발을 클릭했을 때 나의 코딩이 실행되도록 조건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 다음에는요, 우리 인식 서비스 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인식 서비스 탭을 누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추가한 엠블럭의 인식 서비스들을 활용한 블록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걸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음성인식, 문자인식, 이미지인식 외에도 나이나 성별까지 인식할 수 있는 이 다양한 블록들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엠블럭을 활용해서 나만의 인식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미지 인식이라는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학습을 시켰던 이미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블록인데요. 아까 우리가 학습시킨 이 다양한 동물들의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게끔 이 이미지 인식 결과 아래쪽에 1초 후 사진의 동일 사물 인식하기라는 블록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을 활용을 하면 엠블럭에서 카메라가 활성화가 돼서 1초 뒤에 이 카메라가 읽은 사물이 어떤 사물인지를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학습시킨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엠블럭과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내가 인식시킨 동물 이미지가 무엇인지 판다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블록을 마찬가지로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엠블럭의 말하기 블록은 이 여러 가지 탭 중에 형태 탭에 들어가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형태 탭을 클릭해 볼게요. 형태 탭에 안녕을 말하기라는 블록이 있지만 이 안녕 부분은 우리가 필요해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겠죠? 특히 이 판다가 말하는 내용이 안녕이 아니라 이미지의 인식 결과를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식 서비스 탭에 들어가면요. 이미지 인식 결과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끼워 넣으면 이제 판다가 이미지 인식 결과를 말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코딩을 또 시스템을 정확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원숭이 이미지를 인식했을 때는 범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원숭이가 아닌 다른 동물이 인식됐을 때는 범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에서도 이 블록들 중에서도 이 제어라는 블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만약 무엇이 참이면 혹은 아니면 두 가지 조건을 넣어볼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넣어서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 블록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자, 만약에 무엇이 참이면, 즉 원숭이가 이미지 인식한 결과 원숭이가 인식이 됐다면 그것이 참이면 범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거고요. 아니면 범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산에서 는 이꼴을 찾아와야겠죠. 는 이꼴 수식을 가지고 올게요. 즉 이미지 인식한 결과가 원숭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학습 모델 들어간 곳에 초록색의 인식 결과라는 블록을 가지고 올게요. 자, 인식 결과가 50이 아니고 원숭이라면, 자, 원숭이라면 이 팬더가 범인입니다 라고 말하게 할 거예요. 그럼 다시 형태 탭을 들어가서 안녕을 말하기를 가지고 와서 안녕 부분을 클릭해서 편집해 줄 수가 있겠죠. 범인입니다 를 말하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인식한 결과가 원숭이가 아니라면 다시 범인이 아닙니다를 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이 아닙니다를 말하도록 코딩을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코딩은 계속 반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제어 탭에 들어가서 우리 계속 반복하기라는 블록을 가지고 와서 사진이 계속 바뀌어도 범인인지 아닌지를 팬더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이 보안 시스템 코딩을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완성한 이 보안 시스템 코딩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팬더가 범인인지 아닌지를 인식해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 텐데요. 팬더가 조금 더 크게 보이도록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깃발을 클릭했을 때 코딩이 시작되도록 이제 코딩을 했던 걸 기억하시죠? 깃발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깃발을 클릭하면 인식창이라고 해서 카메라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카메라에 아무것도 안 비추고 있는데 숫자 1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코딩을 할 때 명령에 1초 후 사진의 동일 사물 인식하기라고 명령을 코딩을 넣어놨기 때문에 계속 1초 동안 카메라가 어떤 사물이 인식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아무런 사물이 인식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아지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강아지를 입력했더니 범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풍선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원숭이를 한번 이미지를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를 인식했더니 범인입니다 라고 말풍선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나나를 든 원숭이도 인식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바나나를 든 원숭이를 인식했더니 범인입니다 라고 또 말풍선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입력했던 또 다른 동물이죠. 앵무새 한번 인식시켜 볼게요. 마찬가지로 범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 엠블럭이 원숭이와 원숭이가 아닌 동물들을 구분해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장에 계속 바나나를 던졌던 원숭이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원숭이와 원숭이가 아닌 동물들을
인식해서 구분할 수 있는 엠블럭의 이미지 인식 그리고 기계학습 기능을 활용해서 이 범인입니다, 범인이 아닙니다 라고 외쳐서 말해보는 보안 시스템을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멋지고 안전한 이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엠블럭의 이미지 인식과 기계학습을 통해 철동 같은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준 덕분에 경기장에 바나나를 던진 범인이었죠. 이 원숭이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박수!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해준 덕분에 제1회 5G 올림픽이 안전하고 아주 멋진 올림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대표 선수단들도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5G라는 새로운 통신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5G를 통해서 더욱더욱 편리해지는 미래 기술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5G 시즌 1은 여기까지이고요. 두 번째 시즌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미션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시즌에 또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여러분 안녕!